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9년도 이제 전기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는데요. 원래 이제 종래 이 문제들은 이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기준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들어오면서요. 이제 이 전기 설비 기술기준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재해설된 이제 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제가 다 언급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81번이죠. 81번. 거기 보시면 이제 그 81번은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거죠. 첫 번째가 지중전선로의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크게 저희가 무슨 방식이냐면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로식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암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를 물어본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드물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실기에서도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하면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미 답이 나왔죠?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인입식이라고 하는데, 인입식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 요것은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요. 있는 장소다라고 나오면, 원래는 개정 전에는 1.2m였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요 1m 이상으로 변화됐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정 전에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0.6이었는데요 그 말이 없어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타의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타의 경우는 0.6m 이상 깊이에 매설하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관로식도 기본적으로 얘는 1m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추가됩니다. 뭐냐면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대해서는요. 이때는 얼마가 된다? 0.6m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법 개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에서 낼 때는 가급적이면 말을 바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보는 거 이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직접 매설식,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한해서는 얼마가 된다? 1m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없는 장소다 이렇게 언급이 이제 없고요. 이제 기타의 경우는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식은 1m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대해서는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직접 매설식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매설식은 땅을 요런 식으로 판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콘크리트 트러프라는 별도의 트러프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매설합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되메우기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직접 매설식에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기억하자. 그래서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블이 되는데요. 요 케이블이 뭐가 되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 이걸 저희가 무슨 케이블이라고 한다? CD 케이블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같이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좀 특이했던 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82번 볼게요. 특구와 변압기로 그 내부 고장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반드시 자동 차단되어야 하는 변압기의 뱅크 용량은 몇 kVA 이상인가? 자, 이건 제가 좀 지워볼게. 이것도 좀 정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이죠. 자, 요것은 이 변압기의 보호장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내부 고장의 경우예요. 내부 고장. 변압기 보호장치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 대상은 내부 고장과 관련이 있다. 자, 첫 번째가 변압기 용량이요 5000 kVA 이상, 그 다음에 10,000 kVA 미만이라면, 이때는요 이 내부 고장에 대해서 무슨 보호 대책을 요구하냐면, 자, 보호장치는 경보장치 또는 자동차단장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장치는 경보 또는 뭐가 된다? 자동차단장치가 올 수 있어요. 릴레이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요 10,000 kVA를 초과하는 그 대상에 한해서는요 이제는 누구만 올 수 있냐면 자동만 올 수 있습니다.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개념이고, 요거는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변압기,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의 고장의 우려가 있대요. 냉각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뭐가 있냐 이거죠. 탄행식이라는 건요 냉각 매체가 외부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풍냉식이나 내지 뭐 이제 순행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 매체가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장났을 때 과연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뭐가 되냐면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여기서도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구와 변압기로부터 그 이제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핵심은 뭐가 된다?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가 이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되어야 되는 그들의 용량을 물어본 건데 바로 뭐가 된다? 많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를 이제 그 자동 차단 장치 이거 미만인데 이상이죠 이거. 네, 그쵸? 10,000 kVA 이상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미만이라고 써놓고 여기 이제 초과라고 써놨네. 10,000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요, 얘도 좀 기출문제에 잘 나오니까 좀 이제 같이 좀 기억하자 이거죠. 그래서 변압기 보호장치는 첫 번째가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 5,000 이상 10,000 미만에서는 경보 또는 뭐가 돼야 된다? 이제 자동이 와야 되고요. 10,000 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자동 차단 장치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의 고장에 우려가 있으면 뭐가 된다? 바로, 이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자, 83번은 세모 정도 쳐주시고요. 저것은 뭐 좀 제가 이제 해달라고 말씀은 좀 이제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제 세모 쳐드리는 건요, 기출문제에 그렇게 출제 비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좀 이제 세모 좀 쳐드리고 싶어.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에, 통신선을, 이제 조가할 경우, 조가용선은 어떤 전선을 사용하냐면요, 금속으로 된 저희가 이제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굵기는 아직 요번에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들어왔는데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것은 뭐 그냥 이제 버려. 이렇게. 자, 84번이 되겠습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그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일단 요거 좀 지워봅시다. 84번인데요. 84번. 가공전선과 약전선에 병행 설치가 되고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공전선과 약전선에 뭐가 된다? 병행 설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요 놈은요, 기준 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전력선과 뭘 설치했다? 약전선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시설한 거예요. 자, 요런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전력선과 무슨 선을 같이 시설했다? 약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공전선은 이 전기선을 말하는 거고요. 약전선은 흔히 말하는 전화선, 인터넷선, 밖에서는 통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제 기술 기준 안에서는요, 이런 통신선을 약전선이라고 부르고요. 통신선은 전력 보안 통신선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압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약전류 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는 이들 사이의 상호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요, 0.75m가 돼요. 75cm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과의 상호 이격거리는 1.5m가 됩니다. 1.5m.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5kV 이하인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병행 설치한다면요,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얼마?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이거 다 이상이야.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존재하면 얼마가 된다? 0.5m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네들을 이제 다 물어봐요. 근데 얘네들도 케이블이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병행할 때는요, 목주가 가능합니다. 목주가 가능하고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만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기출문제 이제 만약에 이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본다면 50스퀘어가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84번, 자, 이제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 경우 틀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급류로,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급류에 설치한 거죠. 맞고요. 2번,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다. 일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3번,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의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이 모두 75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압일 때는요, 0.75m가 되고요, 고압일 때는 얼마가 된다? 1.5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3번.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2번 부분에 이제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을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영향을 주질 못하기 때문에, 자, 요 정도는 어쨌든 다 같이 좀 기억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8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84번은 3번이에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죠. 예. 물론 뭐 이제 81번, 82번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85번. 예. 자, 요거 지워보자.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하실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85번. 거기 보시면은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그 전등에 이 배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공사 방법인데,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위험물을 저장하는, 내지 또는 이제 제조죠. 위험물을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전기 배선인데, 요 배선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이 됩니다. 희한하게 맨날 이 문제는 나올 때 기사에서는 석유류를 저장한다고 나오고요. 석유류. 요놈을 저장한다고 나오고 맨날 어떻게 출제된다? 애자공사가 아닌 걸로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요것도 이렇게 아예 그냥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정도로 맨날 위험물을 저장한다면서 내지 석유류를 꼭 얘기를 해줘요. 이때는 반드시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만 되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애자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이 되겠죠. 예. 요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6번. 예. 86번. 예. 갑시다.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가인데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에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 이 물이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등이 잠길 우려가 있는 분수대가 있다든지 내지 아무튼 뭐 호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아주 중요해. 이 말이 무슨 변압기다? 절연 변압기여야 돼요. 예. 근데 모든 변압기는요 2차 측 한 단자를 접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비접지로 한다. 이 자체를 물어봐요. 네, 일단 꼭 기억하고 두 번째가 이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공급하는 이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절연 변압기의 1차 전압과 그 다음에 2차 전압의 한도를 물어보는데 1차 측은 400V 이하이어야 되고요. 2차 측은 150V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이거 물어보고요. 자, 세 번째가 이 2차 측 전압이요. 이 2차 측 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뭘 설치해야 되냐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래는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게 좀 애매해졌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가 2차 전압이 30V 이하가 되면 뭘 설치해야 되냐면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원래 개정 전에는 어떤 게 시험 문제였냐면 이 부분은 2차 측의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는데 얘를 몇 종 접지 공사하냐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요. 접지 종별이 사라지면서 저희가 이제 얘가 이제 좀 나오기가 좀 애매해졌죠. 만약에 이제 나온다는 걸 예측한다면 2차 측 전압이 30V 이하일 때 뭘 설치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혼촉 방지판 여기가 이제 30V 이하란 얘기죠. 이때는 혼촉 방지판 판때기를 설치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금속재 혼촉 방지판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2차 측 전압이 30V를 어떻게 한다? 이 초과하는 경우 이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 부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몇 볼트를 초과한 경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3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예. 사용 전압이 154,000V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 이격하여야만 하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이것도 좀 제가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어쨌든 86번은 정답이 1번이네요. 자, 87번 봅시다. 87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가공전선과 이제 식물 내지 수목을 포함합니다. 가공전선과 식물, 예, 이제 이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요, 그냥 제 기준을 식물이라고 잡을게요. 또는 수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식물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식물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할 때는 별도의 이격거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상시부는 바람에요. 접촉되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 않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됩니다. 25kV 이하의 다중접지된 가공전선과 이제 식물과 접근한데요. 자,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1.5m 이상을 이격시켜 주어야 되는데, 다만 이들의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로 주어진다면 역시 뭐가 된다? 상시 부는 바람에요, 접촉되지만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0kV 이하의 전압이라면 그들의 조건과 관계가 없고요. 무조건 얼마가 된다? 2m 이상을 이격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60V를 초과하면 저희가 단수라는 걸 이용해 갖고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2에다가요, 단수에다 곱하기 0.12를 잡아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단수라는 건, 자, 일단 제가 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단수라는 건요, 지금 60kV를 초과하는 전압, 자, 이거 지금 이제 87번 바로 이 전압이죠. 사용 전압이 154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154는 엄연히 뭐예요? 60kV를 초과하는 전압이죠. 그래서 60kV를 초과하는 전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요, 여기에다가 기준 전압, 여기서 2가 잡힌 게 60 때문이죠. 기준이 60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9.4가 나오고요. 9.4. 이 단수는요, 소수점은 절상한다고 보시면 돼. 절상이라는 건 무조건 뭐하라?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4가 되므로 얼마?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은 기본 2에다가 10에다가 0.12를 곱하면 되겠죠. 이건 뭐 1.2니까 그래서 3.2m 이상이 되겠네요. 요거는 실기에서도 겨냥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3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87번은 가공전선과 식물에 대해서는 여기서밖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88번 갑시다. 요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88번. 좀 어려운 문제 하나죠.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요, 좀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88번인데,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50A 퓨즈를 전격의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되냐. 상당히 외우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일단은 저압용 퓨즈에 대한 기준이고요. 저압용 퓨즈인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면 이제 그 강의할 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외우시기가 좀 쉬울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기준이 63이에요. 일단 이 기준이 63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작은 게 4A야.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된다? 16A가 되고요. 요게 희한하게 요 놈만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0을 곱하면 이제 뭐가 돼요? 160A.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얼마가 되냐면 이 400A. 요거 400A를 초과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이하가 됩니다. 이하가 돼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이제 4A 이하의 퓨즈. 그 다음에 4A 초과하고 16A 미만, 16A 이상 63A 이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랑 불용단 전류, 용단 전류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한번 보고요. 시간. 그 다음에 불용단이 있고요. 불용단. 견디는 이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불용단이 있고 뭐가 있다? 용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요것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좀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 400A 초과하는 제외하는 건 이제 초과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는 이제 출제가 다 됐어요. 이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인데, 일단 불용단은요, 여기가 1.5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5배인데, 요게 죄다 1.25배예요. 1.25배, 1.25배, 그 다음에 1.2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단인데 얘가 2.1배예요. 얘가 2.1배. 그 다음에 한 놈이 1.9배죠. 1.9배, 나머지 죄다 1.6배. 네, 1.6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용단되어야 되는 시간이죠. 몇 분 이내에 용단돼야 되냐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이제 요게 60, 그 다음에 120, 요게 180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치가 모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아까 기준을 좀 잡으실 때에는 63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셔갖고요. 이 가장 작은 게 4고 4를 한번 곱한 다음에 여기다 0을 한번 붙여봐요. 그 다음에 이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두 개를 한 번 더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50A짜리 퓨즈니까 어디에 범주에 해당돼요? 여기 범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어본 거는 바로 뭐가 된다? 이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되니까 바로 불용단이죠, 불용단. 몇 배가 된다? 1.25배가 되겠네요, 요거. 까다로운 문제. 이제 요 부분은 원래는 되게 쉬웠는데, 이제부터는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88번은 저희가 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89번 농사용 전선로인데요. 자, 좀 빨리 해봅시다. 여기서도 좀 나올 수 있는 거 좀 정리해 볼게요. 89번이죠. 농사용 전선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농사용 전선로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가 요 놈은 전선의 굵기가 최소 2m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경간을 물어봐요. 경간. 농사용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내가 됩니다. 근데 요게요, 그 군의 경간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가 주어지냐면 방직공장 주어져. 방직공장 군에요, 이제 그 가로등을 이용한 그 조명등을 이제 설치코자 한대요. 경간은 몇 메타 이하로 제한하는가? 30m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이가 됩니다. 높이. 지표상 높이는 최소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되 이제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요, 3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래요. 자, 갑시다. 89번 농사용 전선로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거. 자, 1번 사용 전압은 저압일 것. 그쵸? 저압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로의 경관은 40m가 아니라 얼마예요? 30m가 돼야 돼. 이게 벌써 틀렸네. 3번이나 4번은 맞고요. 2.0mm의 그 인장 강도가 1.38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자, 90번. 이것도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90번. 자,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 값은 몇 옴 이하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으면서요. 단 피레기의 접지선이 전용의 것이다. 우리 요 기준은 아직 살았습니다. 이 접지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요, 저희가 몇 옴이 돼야 되냐면요, 10옴 이하가 돼야 돼요. 다만, 고압의 것이고 전용의 것이다 라고 말이 주어지면 30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좀 아까우니까 이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저희가 10옴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전용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얼마가 된다? 30옴 이하가 된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하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자, 91번.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인데, 자, 이거 지워보자.
91번이 이제 옥측 전선로가 됩니다. 무슨 전선로? 옥측 전선로가 되죠. 예, 옥측 전선로. 자, 이것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옥측 전선로는 일단은 100kV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가 얘는요, 가능공사랑 가능공사랑 두 번째가 불가능공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가능공사는 뭐냐면, 이제 사실상 뭘 물어본 거냐면,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능공사는 이제 틀린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보시면 돼. 다음 옥축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조건 합성수지간 공사했다가 정답이에요. 다만 불가능공사인데 불가능공사는 뭐냐면 목조형 건물에 금속이나 버스를 시설했대요. 안 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음 옥측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목조형 조형물에 금속 덕트를 시설했다. 목조형 조형물에 버스 덕트 시설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이제 건물의 측면에다가 옥측에다가 전선을 요렇게 저희가 이제 요렇게 가선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종류가 목조형 건물에서 금속이나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고압일 때는 반드시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라라고 합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이거죠. 네, 정답은 몇 번이다? 네, 1번이 되겠네요. 고압 옥측 전선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뭐가 된다? 이제 케이블이다. 1번. 자, 그 다음에 92번 봅시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의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라고 물어보네. 자, 그러면 자, 일단 이것도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기술 기준에서 이 필기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요 매회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잘 해볼게요. 자, 봅시다. 예, 거기 보시면은 몇 번, 이제 92번이죠. 92번은 절연 내력 시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10분간 가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선과 대지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선과 대지 간에 10분간 가한다. 요 놈은 이제 각각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외우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자, 비접 다지기다 기억하자. 비접 다지기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변압기도 있고 전로도 있고 뭐 회전기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에서 다 해결됩니다. 자, 첫 번째가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중성점 비접지에서는요, 중성점 비접지식에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의 것이라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전압에다가 저희가 몇 배수를 연속한 가한다? 1.5배수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놈은 근데 희한하게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최저전압이 몇 볼트가 되냐면 500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도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다가요 몇 배수를 연속해서 자 1.25배 배수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똑같이 뭐가 있다? 최저전압이라는 말이 있고요. 요 놈은 뭐가 된다? 1500V의 최저전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계산전압이 이 1500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의 경우는요, 전압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이들의 전압에 1.1배를 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최저전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얘는 75,000V의 최저전압을 갖고 있고요. 자, 다중접지도 전압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자, 그들의 전압에다가 0.92배를 가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예, 자, 그 다음에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 그들의 전압에 몇 배? 0.72배를 가하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압에 저희가 0.64배를 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모두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중성점 무슨 접지? 다중접지식의 것을 말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이제 시험 전압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전압이 22,900이잖아. 그러니까 22,900에다가 0.92배의 배수를 곱하면 이게 21068V가 나와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게 좀 너무 유명하니까 바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정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수는요, 실기시험에서도 잘 물어보니까 우리가 꼭 가져가자. 자, 93번.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건데요. 자, 이거는 이 시험은 희한하게 보면 이제 변압기의 보호장치도 물어봤고요. 발전기의 보호장치도 동시에 물어본 건데, 제가 요거는 조금 후루쿠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몇 번이냐면 93번이죠. 발전기의 보호장치의 시설 기준이고요. 자,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보호장치는 죄다 자동 차단 장치를 말합니다. 계전기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과전류에 대한 경우예요. 이 과전류에 대해서는요, 용량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발전기는요, 과전류나 여기 과전압인데 안 나온단 말이야. 모든 발전기는 과전류에 대해서요, 용량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발전기 보호 장치를 하여야 될 때 용량에 관계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 이럴 때는 뭐가 된다? 과전류가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가 풍차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풍차라는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100kVA가 정답입니다. 풍차 발전기에 이 압력이 저하한 경우 이들에 대한 유압 장치의 저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가 블라블라 나오는데 어떤 식이든 풍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100kVA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수차 발전기인데요. 수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500이야. 수차 발전기에 똑같이 유압을 조절하는 압력의 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속도 조절하는 놈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때는 얼마가 된다?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베어링에 온도 상승 우려가 있대요. 베어링에 온도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2000이 정답이야. 요거는 제가 항상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부 고장이나 두 가지 경우에요. 내부 고장이나 베어링이 마모된대. 내부 고장이나 베어링이 마모된다고 나오면요, 무조건 만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좀 베어링이 온도가 상승되면서 마모가 된대. 무조건 얘가 기준이야. 얘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베어링이 마모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베어링이 온도 상승이 되면서 마모될 우려가 있다고 나오면 마모가 기준입니다. 만이 정답이야. 갑시다. 자,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자, 1번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그렇죠. 네, 용량에 관계가 없어. 맞아요. 자, 2번 용량 5000kVA 이상의 발전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아니지. 왜? 내부 고장은 무조건 얼마야? 만이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 볼까? 3번 뭔진 모르지만 수차의 유압에 수차 나오면 얼마라고 했어? 500.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량이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 나왔죠. 풍차 나오면 100이라며.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하면 다 풀 수 있어. 자, 94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대한 옥내방, 이제 배선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쓰지 않고 두 가지만 찍어 드릴게요. 라이팅 덕트 공사는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제 이하가 되는 거. 그거랑 요거 하나,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면 안 되는데요. 이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것. 정답은 3번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기술 기준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이팅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갖고 장난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세요. 라이트 형제 저희 몇 명이죠? 2명이었잖아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영제를 관통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95번. 요것도 이제 94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95번인데 요것도 저는 뭐 이제 좀 세모 정도는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고압 옥내 배선이 수간과 접근하게 되면요 15cm 이상 이격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고압 옥내 배선이 무엇과 접근한다고 나오면 15cm 이상 띄워준다고 보시면 돼.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애자공사나 뭐 가스계량기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뭐 거의 이거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요. 가나 나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보는데 주로 나에 대해서 저희 해설 있죠. 수간과 가스관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고압 옥내배선은 다른 조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 15cm 이상 이격한다. 뭔진 모르지만 누구랑 접근한데 얼마 이상 이격하냐고 물어보면 얼마다? 15가 된다. 자, 96번. 금속 덕트의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의 경우 그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여야 되는가? 단 전광 표시 내지 그 기타 장치에 대해서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다라고 하는데요. 은근히 보면 이거 출제 빈도가 있어요. 덕트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덕트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인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덕트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 단면적은 이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다만 그들이 출퇴 표시 여기다 쓰지 말고 출퇴 표시, 전광 표시, 제어 회로용의 전선만 넣는다면 5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덕트 기준은 좀 요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 예. 지금은 이제 이 출퇴 표시, 전광 표시, 제어 회로용은 소세력이 되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왜냐하면 이제 단 전광 표시 장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제어 회로의 배선만 넣을 때는 50%다. 이제 요걸 줬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이 1번이 되겠습니다. 96번이죠. 자꾸 이제 답을 제가 모르고 안 쓰는데 95번은 저희가 이제 1번. 그쵸? 자, 그 다음 97번.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인데 이것도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먼저 지중함의 시설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볼게. 첫 번째가 지중전선로에 시설되는 지중함은요,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조명이나 세척 장치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지중에 시설되는 그 지중함의 크기는 1m 3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원래 조건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요. 세 번째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어. 자, 첫 번째.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벌써 틀렸네.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시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예시들은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8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때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는 건 철탑의 좌우로 부는 바람과 상하로 부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한 거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풍압 하중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해질 때 그들의 이제 적용되는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철탑에 이제 요거 이제 이상시 상정 하중을 물어보면 철탑의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안전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율 1.33이고요. 두 번째가 이상시 상정 하중은 저희가 풍압 하중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걸로 물어봐요. 종류인 걸 물어본 적이 없어. 뭐가 된다? 좌굴하중이다. 좌굴하중. 그래도 글씨 잘 쓰자. 마음은 급하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좌굴하중. 뭐 요 정도. 그래서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안전율 1.33, 종류가 아닌 거 좌굴하중 요 정도. 자, 그래서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요, 대부분의 이제 기존의 문제가요, 20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100번까지를 채우질 못하는 거고요. 어느 걸 봐야 되고 어느 걸 버려야 되는지를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81번 보면 2019년도 1회죠. 예, 자, 81번 보면 1번 꼭 해야 됩니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거죠. 꼭 하시고, 직접 매설 시기의 경우 이제 조금 특이하게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이제 있는 장소가 1.2에서 1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꼭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0.6, 관로식은 1m,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0.6 같이 기억하자. 그 다음에 직접 매설 시기의 경우 저희가 이제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죠. 콤바인 덕트 케이블, CD 케이블. 자, 82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특구와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대한 어떤 이제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범위죠. 그 다음에 탄행식 변압기도 같이 꼭 하시고, 83번 저 욕심 없고요. 84번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의 병행 설치 꼭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85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위험물의 저장 장소인데 이것도 맨날 석유류로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86번 푸울용 수중 조명 등에 관련된 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 꼭 하자. 그 다음에 87번 이제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기억거리 있죠. 역시 꼭 해야 되고요. 88번 개정이 많이 돼갖고요. 이 부분이 외우시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88번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면 이제 상급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9번 이제 농사용 전선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꼭 해야 돼. 넘어갑시다. 90번, 이제 피레기의 저항은 이제 15mm인데 전용의 것이라고 나오면 30이다. 요것도 꼭 하셔야 되고. 91번 옥측 전선로 하자. 92번은 뭐 절연 내력 시험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버릴 게 없다. 자, 93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역시 꼭 하셔야 돼. 자, 94번 라이팅 덕트 꼭 하시고요. 95번 욕심 없습니다. 근데 하실 분들은 좀 찜찜한 분들은 옥내에서 고압과 뭔가 접근하면 15 이상이다.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96번 덕트에 대한 전선 단면적 꼭 해야 되고요. 97번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 해야 합니다. 98번, 요게 이제 뭐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내용인데, 요 정도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냥 버리라고 했던 문제들은 정말 이제 풀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답만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정리해드렸던 그러니까 부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